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맡아서 굉장히 부담은 되지만 또 여기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우리가 불러드린 이주 노동자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아까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주민에 대한 현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국제 이주 현황입니다. 이 IOM이라는 국제 이주 기구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인데요. 국제 이주민의 전체 숫자는 2억 5,800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주 노동자는 1억 6천만 정도가 돼서 굉장히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동그라미가 큰 게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럽이랑 아시아에 이주민이 아주 많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난민과 같은 그 영주 이민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최근에 동북아 지역의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저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기 순환 노동자라고 하는 이주 노동을 위해서 이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 이주 현황에 한 30년 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보시다시피 빨간색 그 화살표가 굉장히 큰 부분이 보이시죠? 유럽과 아시아 쪽이 역시 크고요.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 내 이주가 굉장히 큰 것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서 기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얼마나 되느냐? 사회자분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통계에 의하면 약간 251만 명 정도 2023년 12월 기준으로 되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약 4% 정도를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코로나 때 잠시 주춤하다가 지금 거의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외국인은 크게 체류 외국인을 저희가 장기 체류 외국인 90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과 단기 체류로 나누는데 약 75%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적별 현황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중국,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의 비율이 약 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순서로 나가고 있는데 특히 동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그 이주 노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 동포 중심으로 그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중국 출신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수도권 이남으로 가서 전라권 그리고 경상권, 강원권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중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 노동자들, 흔히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나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포가 국적 분포와도 연관 있게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취업 이민과 정주영 이민의 규모를 제가 2011년, 2015년 그리고 2023년을 보여드렸는데요. 2011년만 하더라도 취업 이민자보다 정주영 이민자가 훨씬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 취업 이민자가 정주영 이민자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15년 보시면 취업 이민자와 정주영 이민자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근데 2023년 보시면 쭉 늘었죠. 그래서 이민자들의 경향도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이 자꾸 정주를 하면서 정주영 이민자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주영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동반도 가능하고 취업에도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한국에서 앞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에 대한 관점도 아까 나왔듯이 인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함께 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주영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민의 관점이나 정책적 관점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찬성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럼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은 불가피하다는 57% 정도 되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뺐기 때문에 노동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40%. 그래서 보시면 약 한 반반 정도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22년 국민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비율이 한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용성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는 참 대상별로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 동포나 중국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 취업, 한국이 기피하는 그런 쪽에 대한 취업 시장에 들어오면서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언론이 많이 고착화시킨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 노동자가 그렇다면 왜 증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앞에 영상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나라 선생님들 다 잘 아시죠?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학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저이다. 그리고 고령화 비율이 너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생산성 불균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수도권으로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거의 공장도 안 들어가고 농업 생산력도 지금 마비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빠르게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할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표 중에 하나인 지방 소멸 지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000년부터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고 20년에서 23년, 3년이죠. 근데 이 상태를 보시면 빨간색이 많을수록 위험한 건데 앞에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고용 허가제에 의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보시면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약 5만 5천 명 규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최근에 2024년 현재를 보시면 16만 5천 명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은 어떠냐? 계절 근로자 보시면 2022년에는 약 19,000명 정도였다가 지금 24년은 상반기만 해도 49,000명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은 선생님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 이주 노동자들은 내국인 일자리를 과연 위협할까? 라는 주제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할까요? 아까도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 남성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아까 농업도 조금 있었지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 성별로 굉장히 분화된 그런 노동 현장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약 한 70%는 30인 미만,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최근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성 이민자, 남성 이민자 그리고 한국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의 업종별 규모를 좀 직종별 분포를 보시면 여성 이민자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가 기능 기계 조립 같은 어떤 제조업 부분이 아니라 단순 노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종이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사실 ILO에 우리가 그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되고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1,223억 원 정도가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비율도 외국인의 전체 노동 인구 중에 외국인의 비율이 약 4%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산재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안정성 같은 것들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침해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침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많이들 논의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은 왜 발생할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등록 외국인이 지금 현재 약 42만 명 정도 돼서 전체 외국인의 한 17% 정도나 됩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법무부 용어로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실 불법 체류하면 이미지상 굉장히 심각한 범법자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미등록은 말 그대로 undocumented,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상태의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비중은 한국에 등록 외국인으로 있다가 등록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금 체불 문제라던가 아니면 성취 비리 문제로 인한 브로커 때문에 문제라던가 각종 인권 침해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그 길이 막히면서 어쩌다 보니 지금 미등록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는 사실 그들의 불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그 수요 공급의 매칭의 불균형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이게 많이 얘기되고 있죠. 이주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복지 혜택만 누린다? 이게 맞을까요? 한번 보시죠. 일단 등록된 외국인들은 다 주민세는 냅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액 보시면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현황인데요. 연도별로 추이를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약 1조 2천억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세 같은 경우는 약 8,700억 아니죠? 맞죠? 8,700억 이 정도 돼서 요거를 합치면 거의 2조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짚어야 되고 그렇다면 복지 혜택은 어떨까? 복지는 크게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공공부조 쪽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 이름에서도 느껴지시죠? 국민. 그래서 대상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은 특례로 지정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그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사실 공공부조에서는 거의 특정 대한민국 국적자와 어떤 연관이 없거나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자는 인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건강보험 의무화됐고요. 산재보험은 일하고 있을 경우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치료 자격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으나 사실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배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그 대상에 적용이 되더라도 사실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간단히 보시면 이민자에 대한 통합 정책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52개 국가에 대한 점수가 3년마다 발표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건강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점수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차별, 반차별 부분이 저희가 등수가 가장 낮습니다. 52개 국가 중에 한 41위, 굉장히 부끄러운 성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사회 통합은 그러면 정책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유럽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민자 2세에 대한 사회 통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민자는 유입도 중요하지만 정책은 반드시 유입과 정착, 통합 부분이 같이 가야 되고요.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2세, 3세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외국인이 온다는 거는 거의 성인기에 오시잖아요. 그 나라에서 아주 잘 양육돼서 이미 일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있는가? 아까 김기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드리면서 사회 통합의 실패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통합적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우는 그런 자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